태극 1장 같은 경우 하늘을 뜻해요. 근데 태극 1장을 보면 뭔가 하늘 같은 게 느껴지세요? 안 느껴지죠? 태극 8장 같은 경우 이 땅이라는 뜻인데 태극 8장을 하면 뭔가 땅 같은 느낌이 드세요? 안 들죠? 말장난에 불과하죠. 자, 태권도 공인 품새 중에 태극 품새를 보면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있죠. 그러면 이 8가지 품새에는 8개의 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태극 1장은 건곤감리 이태강권 중에 건괴입니다. 건괴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태극 8장 같은 경우는 곤괴입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세 줄씩 되어 있죠. 자, 구조를 설명하면은 태극 1장부터 태극 8장까지는 모두 임금 왕자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? 자, 그러면 임금 왕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가로로 이렇게 세 줄로 가야 되는데 8개들이 모두 가로로 세 줄로 되어 있죠. 그래서 태극 품새가 모두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자, 예를 들면은 태극 1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태극 8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. 자, 그런데 각 궤상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째는 양효라고 하죠. 양효.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양효라고 하고,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음효라고 합니다. 양효는 말 그대로 양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줄이니까 다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리가 하나 있으면 약간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제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죠. 그리고 음효는 다리가 두 개니까 안정적이죠. 딱 멈춰 있는 그런 수렴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극 1장 같은 경우 이렇게 건괴인데 하늘을 뜻해요. 근데 태극 1장을 보면 뭔가 하늘 같은 게 느껴지세요? 안 느껴지죠? 태극 8장 같은 경우 모두 세 줄 다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땅이라는 뜻인데 태극 8장을 하면 뭔가 땅 같은 느낌이 드세요? 안 들죠? 자, 다른 예를 들면은 태극 4장을 볼까요? 태극 4장. 자, 태극 4장 같은 경우는 궤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에와 중간은 음효로 되어 있고 맨 하단은 양효로 되어 있어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진괴라고 하는데 진을 사물에 대입하면은 번개입니다. 번개. 자, 어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. 태극 4장 가운데에 중간 동작에 옆차기 2번을 연속으로 빠르게 차는 게 있죠. 이게 번개 같다고 해서 태극 4장이 번개이고 이제 진괴이다. 말장난에 불과하죠.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태권도의 모든 대부분의 품새 동작이 이렇게 갑자기 팍팍 이런 식으로 빵! 이런 동작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럴 것 같았으면 태권도의 모든 품새가 번개 같은 동작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양효 같은 경우는 이 양효에 해당하는 품새 동작은 뒷발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뒷발이 앞으로 내디뎌지면서 동작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음효 같은 경우는 뒷발이 나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동작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앞발만 나갑니다. 뒷발이 나간다는 거는 스탠스 전환,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된 동작이죠. 그러니까 양으로 봤던 거고, 움직임이 없거나 뒷발이 나가지 않고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음효로 봤던 것이죠. 자,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의미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. 각 궤상이 가진 의미를 동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태극 품새를 만들었을 당시에 뒷발이 나가는 걸 양으로 보고 나가지 않는 걸 음으로 본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입체적입니다. 그런데 태극 품새의 역사가 5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좀 다른 해석을 할 때도 됐겠죠. 자, 제가 제시드리는 내용은 음양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아니면은 8개의 내용들을 전부 다 동작으로 구현할 수 있고 태권도 동작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
음양이니 오행이니 팔괘니 십이지진이 이런 것들은 동양철학 역학에 해당되죠. 그러면 태권도 수련, 무술 수련을 하면서 그런 동양철학의 이치를 직접 깨닫고 수련을 할 수가 있다. 정말로 무술을 통해,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이치 수련, 도 수련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치, 도 이런 깨달음 수련만 되는 게 아니라 동양철학의 이런 역학은 움직임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격투나 싸움에 도움이 됩니다. 즉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냥 정신수양만 하는 게 아니라.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? 자,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온라인 강의 유튜브 멤버십에서 차례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